강론 첫 파트 생활안전경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량을 보면은 아직까지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경찰을 끝내고 나면 이제 절반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내리막길에서는 속도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안전경찰이 상당히 양이 많고 자질구레하게 암기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론도 끝났겠다,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한 템포 쉬어가다 보면은 자칫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한번 외치고 이 마의 구간 생활안전경찰을 아두스와 함께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자 아자, 우리 아두스니까 아두. 자, 생활안전경찰을 보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개념입니다. 법률적인 개념을 보면은 루이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죠. 이 이름이 깁니다만은 루이스에 집중해서 봅니다. 이 보면은 로이즈 같죠. 로 같죠. 여기서 로라는 것을 연상을 해서 법률적 개념의 범죄는 루이스가 주장을 했다. 그렇게 먼저 암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법률적인 개념은 범죄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범죄의 개념이 명확하겠죠.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이 사회 변화를 즉시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법 제정 과정상의 개념과 법 집행 과정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제정 과정상에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범죄 개념이 성립이 되죠. 법규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범죄 개념이 정립된다는 것이고, 법 집행상에 있어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그 범죄 개념을 정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면은 시대와 국가, 법 집행 기관의 방침에 따라 범죄 개념이 다르고, 법 집행 과정이 법규의 활성화 역할을 한다. 사법기관, 그러니까 경찰을 포함한 그러한 사법기관이 주로 범죄 개념을 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보면은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법으로 단속하는 경우로서 아동 성착취물 다운을 이제는 소지로 보아서 처벌하겠다 하는 방침을 세웠다면 그런 식으로 범죄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법집행 과정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낙인 이론적 개념을 보면 이제 호워드 베커라는 학자가 주장했죠. 이것을 빨리 읽으면 홀랑백계가 됩니다. 홀랑백계. 낙인 이론은 이제 낙인을 찍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범죄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있는 자들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을 함으로써 그때 범죄가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범죄를 규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범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있는 자와 고난 없는 자들을 나누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범죄 개념을 너무 사회적 반영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호워드 베커가 낙인 이론을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있죠. 예전에 그 노예에 대해서는 이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게 낙인을 찍죠. 찍는데 상의를 홀랑 벗겨서 낙인을 찍죠. 그래서 호워드 베커가 낙인 이론을 주장했다 하는 것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해악 기준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적 개념인데 해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선악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가치에 편중된 시각이죠. 그래서 가치에 치중한 시각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 서덜랜드가 주장을 했죠. 서덜랜드는 이제 이름이 이제 거덜난다 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거덜난다, 서덜난다, 거덜난다. 이 사람이 원래 잘 살았는데 이 화이트 칼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 거덜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 사회에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에 상당히 분함을 표현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회적 분화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화이트 칼라 범죄 해악이 크지만 약하게 처벌되는 것에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죠. 자, 여기 그림을 또 보면은 이 사람이 서덜랜드입니다. 서덜랜드가 화이트 칼라 잘못 접촉해가지고 이렇게 거덜났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자기도 화이트 칼라 입고 있죠. 이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허맨하고도 이런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 사람 이름을 보면은 허와 맨이 들어가 있죠. 여자 남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름 자체가 인권 친화적이죠.
바로 이 사람이 인권 침해 범죄를 규정했다는 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생존 욕구와 자존 욕구로 나누고, 생존 욕구는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자존 욕구는 타인의 억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권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 욕구가 그 억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권리로 설명을 한 것이죠. 이것이 생존 욕구가 아닐까 하는 뭐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해악을 범죄로 보는 개념입니다. 레이몬드 미칼로프스키 뭐 이런 사람이 주장했는데, 저는 이것을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따가지고 미친 새끼로 읽겠습니다. 미친 새끼. 예,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불법 외에 법에서 개념화하지 않은, 그러니까 법이 규정한 것 말고 법이 미처 범죄를 규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법이 용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해악, 그런 것도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가 미친 새끼로 부를 수 있죠. 그런 미친 새끼가 하는 것도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미친 새끼가 주장을 했죠. 조금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아무튼 미친 새끼에서 사회적 해악도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는 개념을 주장했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 범죄 원인론입니다. 이쪽 범죄 원인론, 통제론, 여기서는 그 학자 이름이 나오고 또 주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잘 연관시켜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쭉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두수로 다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쉬리라는 학자가 범죄자의 입장에서 4개 조건이 상호작용을 하면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이제 범죄 원인론이죠. 범죄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이런 4가지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쉬리라는 거죠. 자, 쉬리는 사회적 제재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제재가 없는 경우를 말하겠죠. 자기 범죄 동기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기한테 어떤 그런 기술이 있으면 범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자동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 이 제목들만 잘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동기기 뭐로 만들어진 안마기 같은 것이 있죠. 그런 자동 안마기가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쉬리 쉴 수가 있죠. 이름이 쉬리입니다. Take a rest. 자동기기로 쉬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 이제 룩젠버그를 보겠습니다. 룩젠버그는 잼 발음 버거죠. 버거에 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범인성 소질 그리고 범인성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햄버거 안에 보면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소고기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패티라 그러죠. 패티. 그게 소가 들어가 있죠. 소질입니다. 소질. 그리고 우리가 햄버거를 먹더라도 이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이렇게 깔끔한 데서 먹으면은 맛이 더 있겠죠. 환경도 좋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햄버거에서 소질과 환경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범인성 소질에는 선천적 요소, 유전적 결함 등 이런 것하고 후천적 요소, 체질이라든가 성격 이상, 지능 이것들이 결합되어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범인성 소질이고, 범인성 환경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변 환경을 말하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가정에 또 문제가 있다든지 교육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보면은 내인성 범죄는 아무래도 소질적 요인에 의한 범죄고, 외인성 범죄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룩젠버그에서 소질과 환경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자동기기로 쉬리 하고 있죠. 그리고 룩젠버그 대표가 아두스입니다. 룩젠버그 소질과 환경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을 보면은 이러한 학설은 범인의 개인의 초점을 맞춘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 나오죠. 이것은 사회가 그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개인적 수준의 범죄를 보면 고전주의와 실정주의가 있죠. 고전주의 학자는 이제 베카리아 벤담이 있고, 실정주의에는 롬브르조와
페리, 가로팔로가 있는데 이 5명의 학자를 섞어놓고 누가 고전주의냐, 누가 실정주의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구분해야겠죠. 비읍 2개가 나오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고전주의에 해당됩니다. 먼저 베카리아를 보면은 이름이 좀 특이하죠. 베카리아, 배를 깐다는 거죠. 배를 까는 옷은 우리가 배꼽티가 있죠. 그럼 배를 까는 배꼽티는 여성들 중에서도 몸이 좀 균형 잡히고 또 비례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입죠. 자, 범죄 형벌에서 형벌은 범죄와 균형을 이루고 비례하여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균형과 비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가리에서 배꼽티 균형과 비례를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벤담이 나옵니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을 했죠. 공리주의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벤담에서 건담을 생각을 합니다. 건담은 지구를 지키죠.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를 하죠. 그래서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실정주의의 롬브로저가 나옵니다. 롬브로저는 람보르기니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생리적 범죄 일론을 주장을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부자만 탈 수 있는 차가 람보르기니입니다. 이게 한 대에 몇 억씩 하거든요. 이 생리적 범죄 일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롬브로저가 원래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 범죄학을 연구를 하면서 교도소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그 범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어떤 체형이라든가 유전적인 기질하고 범죄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통계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정주의는 아무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범죄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정주의가 되는 겁니다. 롬브로저는 범죄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범죄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의사 결정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쪽 이제 고전주의는 의사 비결정론이라고 그러죠.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다. 범죄를 하려는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태어날 때부터 롬브로저에 의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범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결정론입니다. 롬브로저가 의사였죠. 원래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다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결정론 그거하고 좀 통하는 면도 있습니다. 자, 페리는 범죄 포화의 법칙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집중 포화한다고 하죠. 어떤 대포 같은 것을 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쏠 때 집중 포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 포화로 팬다는 것은 때린다는 것이죠. 집중 포화로 페리. 그렇게 암기하시고 가로8호는 이제 가로 세로로 자행범과 법정범을 구분했다. 이렇게 구분한 사람은 가로8로 가로 세로로 구분했다.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자연범이라는 것은 뭐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범죄가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한다든지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항상 범죄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범이고 법정범이라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비로소 범죄가 되는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사회적 수준의 이제 범죄를 보면은 내용이 좀 많죠. 자, 사회 구조 원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데 사회의 어떤 구조 때문이냐 보면은 이제 사회 해체론을 주장을 했죠. 이것은 읽을 때 버제스인데 원래는 버제스인데 저는 뽀게스로 읽겠습니다. 뽀게스 비슷하죠. 그래서 시카고를 5개 동시문으로 뽀겠습니다. 뽀개가지고 어떤 이제 5개의 원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역은 범죄 성향이 어떻고 그 다음 구역은 범죄 성향이 또 어떻고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도나츠형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뽀개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개를 뽀개서 구역을 해체했다 해서 해체론을 주장한 것으로 연상을 하시고 소맥케이죠. 이것은 그냥 첫머리만 따서 소맥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소맥. 우리가 소맥을 먹으면은 빨리 취하죠. 몸과 마음이 빨리 해체됩니다. 소맥 먹고 바로 해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조직의 해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회의 어떤 유대라든가 어떤 통합 능력이 이게 떨어지면은 그렇게 사회가 해체가 되면은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노미 이론은 이제 긴장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주장한 사람이 뒤를깽이죠. 이것은 득함인데 프랑스 말을 읽으면 뒤를깽이 됩니다. 뒤를깽. 뒤를 깨버린 거죠. 뒤를 깨. 그리고 아노미는 도미노하고 말이 좀 비슷하죠. 도미노가 이렇게 순서대로 쭈르륵 무너지듯이 아노미도 이렇게 쭈르륵 무너지는 겁니다. 기분이 붕괴되는 것이죠. 또 한편 뒤에 있는 미음이 있죠. 미음을 앞으로 당겨버리면 아노미 됩니다. 아노미. 아노미 뒤를 깽.
뒤를 깨버리는 그런 상태는 상당히 규범이 붕괴된 상태죠. 아놈이 뒤를 깨는 게 뭡니까? 퍽치기 하는 거죠. 뒤에서 돌로 가지고 퍽치기 하고 뭐 훔쳐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는 상당히 규범이 붕괴됐다. 그래서 아놈이 이론은 뒤를 깽이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머턴이 이제 긴장 이론입니다. 머턴은 발음이 비슷한 버튼으로 바꿉니다. 버튼이라는 것은 그 우리 셔츠 있죠? 이 셔츠의 단추를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이 버튼을 붙잡으면 또 남자가 이 버튼을 잡으면은 멱살 잡는 거죠. 한번 붙자는 거니까 상당히 긴장되죠. 바로 긴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자가 또 이렇게 버튼을 잡더라도 더 긴장되겠죠. 예, 긴장됩니다. 그래서 머턴은 버튼을 생각하고 긴장 인원을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화 전파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뭐 안 좋은 문화라 말하겠죠. 그럼 범죄를 부추기는 안 좋은 문화가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통제를 상실한다는 주장입니다. 원래 그 전파는 날아다니는 전파인데, 우리 뭐 라디오 전파, 또 텔레비전 영상 전파 그런 거 있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전파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통제를 상실하면 범죄가 발생한다. 문화 전파 이론. 이렇게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하위 문화 이론인데, 코헨과 밀러가 주장했죠. 코헨은 코가 나오죠. 코가 나오고, 하위계층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범죄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저 위에 있는데 자기 수단은 아무것도 없죠. 공부도 못 했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심각한 괴리를 느끼죠. 그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제 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하고 괴리를 연기시키면 코 괴리가 됩니다. 우리 저 경상도에서 우리 저 할머니가 어릴 때 그 고기 있죠. 고기를 매번 뭐 괴기 그랬어요. 할머니 고기인데 왜 괴기라고 그러냐고 했는데 매번 우리 사투리로 괴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 괴리인데 코 괴리는 코거리가 되겠습니다. 코거리는 코에 필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코에 필생을 하고, 밀러는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맥주죠. 그러나 밀러 맥주를 마시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하위 문화죠. 하위 문화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헨과 괴리, 그리고 밀러는 하위 문화 관계된다는 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밀러는 범죄라는 것은 하위 문화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반영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빠뜨렸기 때문에 한 개 추가를 했습니다. 밑에 그림을 하나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코 괴리, 뭐 귀에도 피어싱하고 밀러 맥주를 마시고 있죠. 딱 봐도 뭔가 하위 문화 느낌이 들죠. 다음에 문화 갈등 이론에 셀린이 주장했는데, 심리 갈등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심리 갈등, 심리가 셀린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심리 갈등은 셀린 갈등, 그렇게 연상을 해서 바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 구조 이론에 이러한 이론들이 포함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보겠습니다. 사회 구조 이론의 구, 그 다음에 해체 이론의 해, 구해, 아, 문,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해, 아문.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나중에 구해 아문이 또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정 이론입니다. 과정 이론은 이제 학습 이론과 통제 이론, 낙인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사회 과정 이론이 나오게 된 것은 사회 구조 이론은 사회 구조, 뭐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범죄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같은 문화권에 있어도 그럼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는 또 그렇지 않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보면은 똑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성적이 상당히 좋고 누구는 또 안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별적 접촉, 뭐 차별적 동일식, 이렇게 차별적 강화, 이런 식으로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학습 이론에는. 자, 먼저 차별적 접촉을 보면은 서더랜드가 또 나오죠. 거덜난 사람이죠. 화이트 칼라 잘못 접촉해가지고 거덜난 사람입니다. 자, 소맥의 사회해체 이론에 대비해서 사회적 분화 개념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분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학습을 사회적 학습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개인이 그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은 친밀한 개인 집단으로부터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접촉을 하는
그러한 친밀한 개인 집단이 범죄 성장이 높으면은 자기도 그 범죄에 빠지게 되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안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화이트 칼라 잘못 접촉해가지고 거들났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사회에 상당히 분해하고 있죠. 뭐 그렇게 하면은 말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암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글레이저 보면은 저는 이제 글래디에이터가 생각나는데요. 글래디에이터라고 우리 영화 있었죠. 그래서 영화 주인공을 모방을 하게 된다. 영화에 보면은 뭐 조폭 영화도 나오고 뭐 어떤 범죄 영화도 나오죠. 그러한 주인공을 모방하다 보면은 범죄를 빠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람은 범죄를 배우는 것이 그러한 친밀한 개인 집단으로부터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영화 같은 이런 데서도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글레이저를 보면은 영화 주인공을 모방해서 동일시하는 그런 이론이다 하는 것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버게스가 또 나오죠. 버게스가 또 나옵니다. 근데 버게스하고 에이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아라고 읽습니다. 보아. 저는 이제 보아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보아가 이제 유명한 우리 가수죠. 가수인데 그 보아가 저는 인터뷰한 걸 내가 잠깐 봤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뭐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어떤 잘못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없거나 오히려 칭찬을 하게 되면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의 칭찬 이야기와 이 강화 이론 같이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중화기술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맞자식혜가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맞자식혜가 되죠. 맞자라는 말은 마라도에서 온 짜장면의 준말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그 맞자라는 그 중화요리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중국집에 뭐 짜장면 시키려고 그러면 야 맞자에다 시켜. 그래서 맞자식혜가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중화기술은 맞자식혜가 주장을 했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맞자에서 짜장면 시킨 거죠. 맞자라 되어 있고 짜장면은 맞자에다가 시켜라 하는 것이고 5가지 이제 중화요리 기술, 중화기술이 있는데 중요해 보여서 제가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자, 맞자식혜 중화기술 5가지입니다.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내 책임이 아니다 하고 자기 책임을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거나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피해를 부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있다면은 그 부자가 가진 뭐 금반지 1개 내가 훔쳤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뭐 피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혹은 뭐 그 사람은 이제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그 사람 피해한 게 없다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자, 피해자를 부정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더 나쁜 놈이다 그죠? 그 놈이 범죄를 자초했다. 그래서 내가 혼을 내준 거다. 그러면 맞을 짓을 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해자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난자를 비난하는 것이지 비난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게 됩니다. 비난자를 비난하는 것은 사회통제기관은 부패해서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더 나쁜 놈이야. 혹은 뭐 검사가 더 부패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충성심에 호소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 친구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한번 두 문자를 따서 외우면은 책 PP 비충이 되죠. 책 PP 비충. 이 비충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곤충이죠. 모기 같은 거 있죠. 여름에 이제 모기 같은 거 막 날아다니면 그 옆에 있는 뭐 책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탁 때려잡습니다. 그러면은 책에 피가 묻죠. 그것이 책 PP가 되겠습니다. 책 PP 비충으로 일단 이 5가지 종류를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 맞자식혜가 주장한 중화기술이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이 5개 중에 뭐 한 3가지를 내고 나머지 하나를 다른 것으로 끼워 넣든지 아니면은 아까처럼 말을 바꿔가지고 뭐 비난자 부정 뭐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맞자식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통제 이론이 있는데 사회 유대 이론, 동조 전념 견제 이론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따면 이제 유동견이 되는데, 사회 유도 이론을 주장한 좀 허쉬입니다. 우리 허쉬 초콜릿 있죠? 허쉬 초콜릿을 주면은 상당히 유도가 강화되겠죠.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동조 전념의 이론은, 이게 읽기도 참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필을 뽕으로 읽습니다. 뽕필. 자, 단기 유혹에 노출되더라도 관습적 목표에 대한 동조 전념으로 범행 잠재력이 통제가 된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단기 유혹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뽕하고 싶은 느낌이죠. 뽕필에 노출되더라도 관습적 목표에 대한 동조 전념,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소속하고 있던 그 조직에 대한 소속감 때문에 범행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조라는 말을 동료 조직으로 생각을 하세요. 동료 조직에 전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경찰관들이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혹은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말라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단기 유혹에 노출되더라도 또 우리 조직을 생각을 해서 동료 조직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을 생각해서 참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장한 사람이 뽕필입니다. 뽕필. 그러면 견제 이론은 이제 주장한 사람이 reckless거든요. reckless라는 말 자체는 영어 뜻이 무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모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름 잘 지었죠. 무모하게 지었죠. 아들 이름을 reckless, 너 무모해 라고 지은 그 아버지가 더 무모하죠.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나쁜 것을 견제하는 자아관념이 없으면은 범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념 없으면은 범죄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모하다 하는 무에다가 개념을 붙여서 무개념 하면은 범죄에 빠진다. 무견제, 견제하지 않으면은 범죄에 빠진다.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락인 이론은 아까 호어드 베커, 홀란 베커가 나왔었는데 이제 학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이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주장을 했죠. 근데 공통적으로 르모트 이런 사람하고 탄넨바움 이런 사람도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요 사람도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원래 낙인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그 노예의 낙인을 찍었죠. 그 노예가 도망가더라도 찾을 수가 있고 또 이 누구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낙인을 찍은 이유는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붙잡기 위해서 찍은 것이죠. 그래서 리목 나오죠. 리목을 붙잡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냐면 홀랑벗겼죠. 상의를 홀랑벗겨 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탄내가 나죠. 탄넨바움. 그래서 살 탄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한꺼번에 암기를 하고 여기서 사역 과정 이론에 보면은 이제 학습 이론과 통제 이론과 낙인 이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두 문자만 따면 과학 통낙이 되겠습니다. 과학 통낙. 그리고 통제 이론은 유동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안 외우더라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똑같이 공부해도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들은 또 학습 이론이고 중화요리 기술을 배워야겠죠. 학습 이론에 바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전체적인 큰 줄기를 어떻게 암기하냐면은 구해암은 앞에 이제 구조 이론에 있었죠. 해체 이론, 아노미, 문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암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는 바다 해입니다. 그리고 아문은 조선시대에 이제 관청을 아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바다를 구하는 관청은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해양수산부에 해당합니다. 구해아문은 해양수산부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과학적으로 통락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 겁니다. 과학 통락. 이 낚시하는 데는 줄락과 통락이 있죠. 줄락은 이제 낚시줄에다가 그 낚시바늘 막 끼워가지고 그 배 타고 가면서 줄을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낚시하는 거고, 통락은 줄에다가 그 통발을 쭉 엮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두는 겁니다. 그 안에 미끼를 넣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어 같은 것들이 이 저 통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는 것이 이제 통낚시죠. 통낚시. 그런 통낚시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할까를 연구한 것이 이 구해아문에서 했겠죠. 예, 그게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구해아문이죠. 여기서 지금 과학적으로 통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통락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통제 이론 중에서는 유동견이 있었죠. 상당히 유동견은 빨빨거리고 돌아가는 개가 되겠습니다. 통제를 해야겠죠. 목줄을 채워가지고. 저도 이거 집에 골든 리트리버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집에 데려온 지 한 살, 2살쯤 됐을 때까요. 그때는 정말 통제하기 힘들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 딸애나 우리 집 와이프가 막 거의 질질질 이렇게 끌려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20분만 산책하면 힘들어가지고 막 인도에 퍼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견은 통제해야 한다. 그렇게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